75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1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반복됩니다. 이게 보시니까 이거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사람이 토지 임대인이에요. 토지 임대인. 이 사람은 뭐다? 토지 임차인입니다. 근데 이런 그 내용을 들으시면요, 아니 그럼 도대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틀려졌을 경우 어떻게 토지 임대차 계약에 터져본 민법 622조에 의한 차지권을 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간단해요.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타인 토지에 대한 소행권으로서 뭐다? 법정지상권 있죠. 그럼 그 성립 요건 따져보자 이거죠.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네 가지. 그렇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든 간에서 성립 요건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따져보니까 토지상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지상의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있긴 있었는데 토지 건물 소유자 틀린 그럼 이게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보니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따져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져보시면서.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 임대인이고 토지 임차인이 있는데, 토지가 만약에 경매가 넘어왔다. 병이라는 사람이 조금 전에 칠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낙찰을 받게 되면 이 사람 뭐다? 제3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어떤 어른 뭐다? 이 제3자인 병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621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건물이 없어졌다더라. 그러면 이때는 뭐다? 뭐 멸실이나 후패 이렇게 되면은 그 차지권 이 자체에 의한 배항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건물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자, 그럼 이번엔 말이죠, 저기 여주 살연 사건입니다. 이게 이거 뭐 지금 제가 쓴 엑스파일 책하고요, 생생경매 이거 그대로 올려져 있어요. 여주 지원 2009 타경의 551호 사건이에요. 자, 제가 천천히 요거 사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경매 정보지로 직접 이제 이동을 해서 또 부연 설명드릴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예요. 2006년 6월 달에 이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그 다음 해 11월 달에 을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보니까 토지가 경매가 넘어왔다. 2009년 1월 달에 땅이 경매 요 땅이 이렇게 이제 경매가 넘어오니까 건물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그럼 뭐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똑같이 병이 받았단 말이죠. 병이라는 사람 토지를 낙찰받았다면, 제가 조금 전에 칠판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손에 쭉 끄고 봤을 적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 병 이 사람 잘못 받았다 이거지. 왜냐면 지상 건물 보존 등기를 했다 이거지. 보존 등기를 하였다더라.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토지 건물 소유자가 틀리다니까 처음부터 그냥 법직권 성립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 소유자가 틀려졌을 때는 등기부 등본을 보시게 되면은 이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틀려졌는지, 경매도 보면 임의경매냐 강제경매냐,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관습상의 법등기상권이고, 또는 봐가지고 공매, 그죠?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진행하는 공매에 의해 가지고 토지 건물 소유자가 틀려졌는데, 이거 등기부 등본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 등기부 등본 볼 줄 몰라요. 그럼 깝깝하게 봐가지고. 그럼 기본적으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보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건 내막을 나름대로 그림을 쭉 그려야 되는데, 보니까 이 경매로 넘어온 것도 아니고 공매로 넘어온 것도 아니고, 경매도 보니까 강제경매, 임의경매 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다 봐가, 그러면 이게 슬슬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갑과 을 간에 있어서는 그냥 뭐 아는 사이야. 아는 사이인데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 안 해도 이리 어디서 이런 내용을 주소 들어봐봐요. 그러면요, 누가 콘에 몰린다 하면 뭔 짓인데 못하겠습니까? 사람만 안 죽이고 뭐 다른 짓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딱 만들어버리자 이게. 만들어버리자 했을 때 왜 땅을 낙찰 받은 사람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항변할 수 있는 방법은 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변한다는 것은 저 사람들은 사실은 토지 임대차 계약인 토지 임차인이 아니에요. 라는 것을
본인이 주장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근거라서 뭘 가지고 주장할 겁니까? 주장할 방법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토지 그 병이나 낙찰받아서 어머야 그랬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한 3, 4개월 있다 보니까 이게 아유 건물이 말이죠. 그래서 병으로 짠 넘어가지고 이제 병 해가지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한 사람으로 기속됐다.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병 입장에서 보면은 민법 제622조 제1항의 제3자의 지위에 접어들문을 내가지고 건물 소유자, 어른여 건물 소유자 겸 토지 임차인이죠. 자기 땅은 아니잖아요. 그죠? 건물 소유자 겸 토지 임차인한테 병은 질질 끌려가는 그런 형상이 될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보고 야 그럼 뭐 민법 622조에 의한 뭐 차지권에 의한 대항력 뭐 이게 있다 손치더라도 그냥 땅 낙찰 받고 나서 건물을 내가 매입하면 돼. 건물 소유자가 건물 안 판다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안 판다면 어떡할 거냐고.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감안해서 접근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요거 경매 정보지를 제가 잠깐만요. 화면을 조금 지우고요. 경매 정보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니까 여주 지원이고요. 2009 타경에 551호 양평군 지평면 옥현리에 소재하는 여기 보시면요 건물 폼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건물은 경매 대상이 아니에요. 건물은 경매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예? 다시 잠깐만요 하고 다른 측면에서 보니까 뭐 세컨드 하우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카이뷰로 통해서 어딘가 대충 한번 볼까요? 화살표 그인다 보니까 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주변에 보니까 저도 양평은 간혹가다 갑니다만은 이 동네 어딘지 좀 모르겠네요. 옥현리가 어딘가요? 양평 군청이 아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네, 그죠? 어디가 분노가 뭐 양평 갔다가 저 어딥니까? 두물머리 이거 가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가는 거 같습니다. 해질녘에 두물머리 앉아서 헤이즐넛 한잔 마시면 괜찮아요. 아유 양평군청 여기 있는데, 그죠? 예. 양평군청에서 엄청 많이 떨어져 있네. 이게 양평 읍내잖아요. 양평군청인데 여기 같은 뭐 한참 멀리 떨어져 있네. 뭐 어쨌든 봐가지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 보면요 신건인데요. 1차 기일날 했잖아요. 김모시라는 양반 단독으로 107%였어. 그게 뭔가 자신이 있는 듯 한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물건에 대해서 땅이 경매에 나왔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 임장을 가면서 그 건물주 만나가지고 내 땅 낙찰 받게 되면 건물 나한테 파시오. 맞잖아요, 그죠? 후하게 쳐드릴 테니까 건물 나한테 다시 되파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딜을 하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 조건을 해서 1차 기일로 들어가서 이제 4,200여만 원 선에서 이제 107%의 낙찰을 이제 받았네요, 그죠? 그리고 보니까 위 지상의 타인 소유의 입찰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있음. 우리는 항상 보면 경매 정보지 보면요 법정 지상권 성립 여지 있으면 항상 이렇게 적어놔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경매 정보지상에 나타나 있는 법정 지상권의 성립 여지가 있으면 이런 내용은 뭐냐? 그러니까 타인 토지상의 지상에 건물이 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법정 지상권인지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인지 그건 몰라요. 법원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알 방법이 없죠, 자기네들이. 법원은 단지 뭐다 이 경매를 단지 진행만 시키는 거예요. 진행시키는 거지. 자기네들이 또 법률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이건 법직권 성립된다. 이건 성립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법직권 성립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뭐다 입찰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주의해가 조심해서 나름대로 분석한 상태에서 입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마 매각 물건 명세상에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매각 물건 명세상에 아무리 표시 안 되는데 아무리 표시 안 되는데 경매 정보지상에 이렇게 표시해 놨는지 모르겠네 와가지고 이게 그죠? 이게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럼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이게 현재 땅 이게 보시면요 토지만 매각입니다. 토지만 매각. 자 토지만 매각이에요. 토지만 매각인데 건물은 매각이 아니라 그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토지만 매각인데 건물 소유자는 정시죠, 정시. 토지 소유자는 장시잖아, 장시. 장시가 보니까 2006년 6월 26일 날 이모 씨한테서 소유권 아마 매매를 통해서 산 것 같습니다. 2006년도. 근데 정시는 보니까 2007년도 11월 달에 이 건물에 대해서 새로 지어가지고 보존 등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건물은 경매 대상이 아니에요. 토지만 경매 대상. 그러니까 토지만 경매 대상이니까 토지가 강제 경매 이렇게 나왔잖아요. 강제 경매. 그러니까 손모 씨라는 사람이 집행권에 의해 가지고 이제 토지를 딱 경매를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예. 토지, 이게 손모 씨가 경매를 집어넣는다더라.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십시오. 토지의 소유권이 2006년 6월 26일이고, 요건 미리 제가 이 대법원 사건 판례도 지금 아마 오늘 소개는 못 시켜드리는데, 5월 달에 이제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토지가 소유자 갑이고 건물 소유자가 을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보니까 이 둘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다? 토지 임대차 계약에 터져봐 가지고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는 뭐다? 예, 토지의 소유권이 또 반복합니다만 뜻이 병으로 바뀐다 손치더라도 이 병은 제3자이기 때문에 어른 병에게 임대차를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때 있다 이게 원칙이야. 근데 할 수 없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예, 토지 임대차 계약에 터져봐 가지고 어른 이 사람 토지 임차인이에요. 토지 임차인 명의로 등기를 했단 말이죠. 등기를 했는데 여기 등기했던 게 언제입니까? 2007년 11월 1일이죠. 그죠?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요. 토지 임차인 명의로 이렇게 2007년 11월 1일 날 등기할 즈음에 이미 땅에 뭐 봐가지고 토지상에 물권, 그러니까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권리 있잖아요. 그죠? 이런 권리가 떡하니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자면요. 장모 씨 이분이 잘 들으세요. 집중하셔가지고 2006년도 6월 달에 자기가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면서 이 사람한테, 전 소유자한테 땅값을 다 못 주니까 이게 담보로 잡히고, 그죠? 담보로 잡혀가지고 잔금을 이 전 소유자한테 지급을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자면요. 2006년 6월 26일 날 해가지고, 장모 씨 명의로 등기 치면서 같은 날짜에, 동일자입니다. 동일자에 뭐 봐가지고 저당권을 떡하니 설정했단 말이죠. 예. 저당권 설정해서 은행에서 대출 뽑아가지고 전 소유자한테 땅값을 줬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2006년 6월 26일 날이잖아요. 그죠? 2006년 6월 26일 날 이미 이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어른 언제 저기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했느냐면 2007년 11월 1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미 어른 2007년 11월 1일 요 당시에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는데, 그때 이미 뭐다? 한 1년여 전에 말이지. 이미 땅에는 저당권이 딱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했을 경우까지도 뭐 봐가지고 어른 말이지. 토지 소유자 바뀌었을 경우에 어른 병에 대해서 나름대로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토지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병한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저당권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봐가지고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은 토지 임대인,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토지 임대인 명의로 지상 건물이 등기된 요때 땅에 이런 저당권 등의 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은 대항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 가만 보시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시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죠? 뭐 저렇게 어렵게 자꾸 이야기하냐? 뭐 저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냐, 그지? 나 저런 거 싫어. 그거 싫으시면 안 하시면 돼요. 다 간단해, 아주 간단해. 근데 제가 볼 때는 깔딱보게 되거든. 그 고비만 딱 넘기면요. 이게 이렇구나. 이게 뭐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건물인데 건물에 대해서 이분하고 이분이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토지 임대차 계약에 터져봤다더라. 이 건 같은 경우 보시자 이게 보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게 보니까 뭐 법정이상권 해가지고 뭐
토지상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있었고 건물이 없었죠, 봐가지고. 근데 저당권이 있어도, 땅에 저당권이 있어도 없잖아요, 봐가지고. 또 나아가서 강제경매로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면 강제경매로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토지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토지는 장시고 건물은 정시인데 아예 강제경매할 당시에 보니까 토지건물 소유자 아예 틀려버려.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안 되고 또 그냥 법정지상권도 성립이 안 되고, 약정지상권은 지상권 등기, 지상권은 땅에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근데 지상권 등기가 토지 등기부등 보니까 지상권 등기도 아예 안 돼 있고, 그러면 법정지상권도 안 돼, 약정지상권도 안 돼,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안 돼. 뭐가 남아있습니까? 민법제 622조의 차지권 요것밖에 더 남아있냐 이거지. 분명히 지권하면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건 제외해놓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제끼면서 나름대로, 이게 축소를 해가면서 이게 뭐에 터잡은 것이냐, 이건 이제 우리가 파악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2007년 11월 1일자로 해가지고, 2007년 11월 1일자로 해가지고, 이분명이 등기를 하였는데, 이미 보니까, 예를 들어가 2006년 6월 26일자, 땅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거지. 이 상태에서 땅이 경매 넘어왔다는 거죠. 땅이 경매 넘어왔다는 게, 이 땅을 낙찰받은 사람한테 이 사람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건물 소유자 겸 토지 임차인이니까, 해서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또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참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봐가지고, 민법 622조에 의하면요, 갑과 을이 있다 하더라. 을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지고, 을이 있는데 병이라는 사람 낙찰을 받게 되면은, 병은 을한테 잭소리 못한다. 이게 원칙이란 말이죠. 근데 두 번째 봐가지고, 오히려 을이 잭소리 못하게 하는 방법 뭐지 봐가지고, 그건 뭐, 을 명의로 등기하기 전에 이 땅에다가 저당권을 딱 조그마한 거라도 저당권 설정을 해놓는 상태라면은, 그죠? 해놓는 상태라면은 일단 어떻게 한다 하더라 봐가지고, 일단 이 사람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 달라졌다 손치더라도 토지 낙찰자죠, 그죠? 이 사람한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토지가 경매 넘어왔다면 저당권자 이 사람들 경매 집어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당권자, 보십시오, 이게. 저당권자가 경매에 집어넣는데, 그러면 누가 낙찰 받는데, 병이나 사람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 치자, 이거.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말이지, 민법 622조에 의한 차지권으로서 건물 소유자는, 즉, 토지 임차인이죠. 이 사람은 낙찰자 제3자니까 제3자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저당권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대단히 불리하죠. 왜냐면 이런 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겠죠. 물론 이런 병이라는 사람, 뭣도 모르고 그냥 들어오는 사람을 그건 제외를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안다 그러면 만약에 인정이 된다. 을이 병한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자기 건물에 보존 등기한 때보다 먼저 빨리 저당권을, 이분 같은 거 만약에 2006년도 6월 달에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먼저 빨리 저당권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해서 자기 채권 회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저 건물에 그 보존 등기한 사람이 임차권으로서 차지권을 어쩌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는 지금 뭡니까? 저당권보다도 나중에 성립된 이런 권리로 인해 가지고 저당권자가 손해 피해를 보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어떤 판단 내용이더라. 일단 그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번 시간 상당히 어렵죠. 오늘 제가 보니까 또 다른 건 이제 이번 땅만 경매 넘어왔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건물만 경매 넘어온 경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뭐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땅을 낙찰 받으신 분 입장에 보면 대단히 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2009년도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14년 전이잖아요. 4,200만 원 정도, 10수년 전에 4천만 원 같으면 지금보다 엄청은 아닐지라도 금전적 가치가 좀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건물 소유자가 말이죠. 건물 소유자도 그죠? 건물 소유자 겸 토지 임차인. 이 사람이 민법제 62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차지권, 그죠? 차지권을 주장을 하게 된다면 이분의 입장에서 대단히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요,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 과연 지료를 어떻게 하느냐. 지료는요, 아마 서로 쌍방간에 법정이상권 같은 경우에 성립된다면, 지료 성립되면요, 첫 번째 쌍방간에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는 보나마나 안 이루어지지.
건물 소유자는 싸게 주려고 그러고 토지 소유자는 비싸게 받으려고 할거 아닙니까? 두 번째 뭐다? 재판상으로 재판상으로 하면 지료를 확정 지어야 된다. 그러면요, 감정가 3,96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기 1980년대 그 대법원 판례인 거 하나 보니까 지료는 그 공시지가의 7%, 그러니까 뭐 지료는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의 4 내지 8% 이런 수준에서 막 결정되는 것 같아요. 3,960만 원인데 이게 예를 들자면 이게 공시지가가 한 4천만 원 나왔다 치자 이거죠. 4천만 원. 그럼 4천만 원 들여가지고요. 곱하기 뭐 4 내지 8%니까 8%로 잡다 이거죠. 연 8%. 8% 하게 되면은 이거 뭐야? 4천만 원. 이게 계산기가 곱하기 8%. 연 320만 원입니다. 320만 원 같으면 나누기 12 하니까 한 달에 26만 6천 원. 그러니까 지료 따박따박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면 320만 원인데 아이고야 이거 원금 회수하려고 하면요 10년도 더 걸려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내용도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경매정보지를 천천히 보시라니까요. 보시다 보면요 이게 토지 건물 소유도 달라진 경우가 있다. 지금 아까 제가 좀 빨리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게 법직권이냐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그건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좀 교통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법직권 성립 요건이니까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또 땅에 저당권이 설정된다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얼굴을 보니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거 없어. 또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들어 없어. 그럼 법직권하고 관습상의 법직권 완전 아웃이 없어. 근데 그럼 약정 지상권 하니까 이건 등기부등본상에 지상권 등기가 되는데 등기부등본상에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얼굴 보니까 또 지상권 설정이 없어요. 그러면 약지권도 제외돼 버려. 그럼 남는 건 뭐다? 여기 민법 제622조 제1항에 의한 차지권에 의한 대항력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고 틀린 상태에서 법직권의 관습상 또는 법직권 약정지상권이 아니고 또 심지어 어떻게 토지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아닌 걸 긴 걸로 나중에라도 소급해가지고 토지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한 상태에서 토지 낙찰자한테 저항을 한다면 그때는 그냥 토지 낙찰 받으신 분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렇게 안 되었습니까? 이게 A가 있고 갑으로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토지가 경매 넘어가지고 병이 낙찰받고 근데 을이 여전히 건물 소유자란 말이죠. 근데 이 건 같은 경우 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을이라는 사람이 그러지 마, 저 땅 나한테 팔아, 응?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죠? 땅 나한테 팔아요. 근데 너무 세다. 그 좀 깎읍시다.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안 해. 그럼 어떡합니까? 알았어. 그럼 내가 지로 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답답합니까? 봐가지고. 이 양반만 답답하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 이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주 사건이고 여주 지원 사건이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5월달은 아마 5월 1일부터 또 방송 진행되겠네요, 그죠? 5월 5일 날은 어린이날이고 그 금요일이니까 이날짜 방송을 안 합니다. 5월 6일 날은 아주 즐거운 번개 모임이 있는 날이죠. 하고 또 이제 두 번째 번개 모임은 아마 5월 20일로 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잠잠해지니까 오프라인 상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5월 6일날 번개 참여하신 분들은 5월 20일날 또 재신청하지 마시고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여기 또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많이 못 오십니다. 그래서 5월 6일날은 저 번개 모임을 하고요. 어쨌든 5월 1일날은 말이죠. 제가 또 어떤 거냐니까 이제 이 내용이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근데 건물만 경매된 경우에 그게요. 안정이 뭐 이렇게 복잡하냐. 아니, 이런 거 복잡한 거 알아야지, 봐가지고. 역시 마찬가지 갑과 을이 뭡니까? 토지임대차 계약인데, 이번엔 을이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어이구야, 빚을 져버렸어. 그럼 을의 채권자가 건물을 경매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을의 채권자가 건물을 경매 집어넣었다 하더라. 이게 보니까, 여기 갑은 그대로 있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버렸어요. 이 사람은 진짜 바보 멍텅구리입니다. 이것도 보면 김천지원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경매 취하됐어요. 건물만 경매에 넘어왔는데, 이런 거는요, 건물만 경매에 넘어왔잖아요. 이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진짜 쳐다보면 안 돼. 쳐다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제가 5월 1일 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위에 적어놨습니까? 건물 낙찰자 병은 병이죠, 그죠? 토지 소유자 갑의
처분에 따를 뿐이다. 뭐 처분에 따른데 뭐 무슨 처분이야 뭐가. 이 양반이 보니까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조금 어렵더라도 짜증내지 마시고 그죠? 이 정도는 우리 경매하신다면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기 때문에 민법 622조 제1항 여기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특히 제 1기 라이브 방송에서도요 이거 법치권에서 뭐 민법 622조의 차지권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그 방송도 들어보시고 또 오늘 이 방송 다시 한 번 더 재시청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